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모든 조직에서 성공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중 하나로 인사가 꼽힌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 이런 조건은 공직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급변하는 행정 상황에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국가 인적자원 관리에도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정부는 공직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혁신 지표를 개발하고 기관별 행정 행태와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겠다는 계획. 국가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은 무엇인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국정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죠. 이처럼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공직에서 일하는 분들, 공직자,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취업이 어려운 탓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되겠다는 젊은 인재들도 참 많죠. 그런데 요즘 MZ세대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0년 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신입 공무원들, 어렵게 공무원이 됐지만 몇 년 안에 퇴직하는 비율도 예전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모시고 공직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혁신처장 김승호입니다. 11월 19일이 인사혁신처 출범 8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 이전에는 게 중앙인사위원회였죠? 네, 중앙인사위원회고요. 1990년대는 총무처였습니다. 네. 총무처. 그게 중앙인사위원회라는 형식으로 갔다가 인사혁신처가 된 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사가 만사, 인재제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가 가장 중요하죠. 예. 네, 그런 점에서 인사를 좀 더 전문화시켜서 정부 경쟁력을 높이자는 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 총무처는 인사 말고 다른 업무도 했었습니까? 뭐 인사 업무도 하고 뭐 정무 청사 관리라든지 상훈 뭐 이런 시설 업무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인사에 특화된 인사 전문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앙인사위원회와 지금 인사혁신처는 오로지 공직자 인사 문제만 전담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자면 장차관부터 네. 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까지 모든 인사를 합니까? 아니면 뭘 합니까? 자치단체는 이제 자치니까요. 자치단체별로 하고요. 저희가 하는 인사혁신처가 하는 인사는 공무원 채용부터 퇴직까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 그러니까 장차관의 선발이라든지 중요직위 선발 위에서 저희가 인재 DB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네, 인재 데이터베이스에는 약 33만 명의 우리나라의 뭐 각종 인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주요 직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현직 공무원, 뭐 언론인, 상장회사 임원, 뭐 대학 교수, 특히 이제 생활과 관련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뭐 명인이나 명장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사회자께서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예, 저한테 가끔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DB 관리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든지 주요직위 선임에 관련된 그런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단 직업 공무원들 뭐 채용부터 퇴직까지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재산 등록 공개 이런 업무까지 다 하고 있고요. 예전에 뭐 각종 뭐 행정고시, 기술고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뭐 5급 공채라고 이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랬죠. 예, 각종 5급, 7급, 9급 공채 시험. 특히 9급 공채 시험은 한 20만 명이 원서를 내는데 맞아요. 예, 그런 업무를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인사 관련 업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한 30년 공직 생활 중에 한 20년을 인사 관리를 해왔습니다. 본인만의 인사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사가 만사, 뭐 인재 제일이라고 하듯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난관에 있더라도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역사적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이죠. 사실 그 이순신 장군께서는 뭐 23전 23승이라고 하시는데요. 예, 똑같은 함선이라든지 병력을 가지고도 다른 분은 다른 결과를 나타냈죠. 결국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바꾼다.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라는 이제 굳은 신념이 있고요. 또 이제 그 현장에 답이 있다. 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뭐 우문현답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만나봐야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공만 강상, 뭐 강태공이라고 하는데요. 그 육도 삼략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선장, 이렇게 장수를 선정하는 그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질문을 해서 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돌발 질문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술을 취하게 해서 어떻게 태도가 변화되는지, 일부러 술을 마시게 술을 마시게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큰 조직에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에 이제 인사국장을 할 때는 본부의 국과장이 한 100명 정도 됐는데 다 한 번 정도는 저녁을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은 좀 사람의 본성이 한두 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뭐 그런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한 부처 인사국장으로서는 그 저녁 드실 분이 100분이지만 지금 정부 전체 인사혁신처장은 다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은 뭐 그때는 한 번 타임에 한 30명씩 같이 해서 이렇게 점심이건 저녁이건 뭐 어떤 기억이 있고요. 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로 바뀐 게 8년이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는데 그 8년 동안 인사혁신처만에 과거 중앙인사위원회와 구별되는 인사혁신처로서의 어떤 성과가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이제 최근에는 사회 환경이 이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저 사회 어떤 전문성, 그 예전에는 이제 공무원이 그냥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덜 전문화가 됐었는데 저희가 2017년에 이제 전문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문직 제도를 만들어서 뭐 재난관리라든지 통상 뭐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그 업무만 하게 되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통상 교섭을 나가 보면은 사람이 계속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요. 인사혁신처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실상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2015년에 저희가 11월에 출범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공무원 노조와 협상을 통해서 2016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는데 당시로는 좀 획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어렵게 타협을 이뤄낸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직의 어떤 뭐 적극 행정, 적극 행정이죠. 공무원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모든 일을 이걸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국민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저희가 적극행정 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해서 사전에 새로운 선례가 없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규정에 이렇게 돼 있지만 국민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든지 하면은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적극행정위원회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이제 사전 뭐 면책 비슷하게 나 이렇게 해도 나중에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 뭐 이런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하다가 또 이제 뭐 소송에 걸린다든지 하면은 또 소송 지원 제도 이런 것도 만들었고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무원 시험 관리를 엄정하게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엄정한 공정한 그 공무원 채용이 국가 유지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선시대 후기에 이제 국민적 신뢰와 관련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그 투명하고 좀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 시험부터 공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뭐 국가고시센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엄정하게 채용 시험을 문제 없이 관리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오랜 기간 취업시장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던 공무원. 하지만 지난 7월 진행된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의 경쟁률이 30년 만에 최저인 29.2대 1을 기록하며 달라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청년들의 직장 선호도 1위도 2021년 처음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뀌기도 했다. 이처럼 글로벌 행정 환경이 변하고 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변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좋은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일까? 공무원 채용 시험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요즘 네. MZ 세대들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과거보다 뚝 떨어졌다더라. 또 어렵게 시험 통과해서 입사했지만 네. 뭐 불과 3, 4년 만에 떠나는 예, 비율이 예. 자꾸 올라가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저희도 그래서 최근에 좀 조사도 해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공무원의 보수가 국민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좀 낮은 수준이고요. 급여. 예, 또 하나는 이제 MZ 세대들이 볼 때 이 조직 문화가 너무 수직적이고 경직적이다. 예.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두 가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직 문화 혁신을 뭐 물론 이제 보수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제 보수 인상률이 이제 1.7%인데 하위 실무직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재정 당국과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경직된 조직 문화 이런 부분을 혁신하기 위해서 지난 8월달에 약 2만 7천 명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 공직문화 혁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문화. 예. 요즘 MZ 세대들은 칼퇴근에다가 네. 뭐 회식 이런 거 싫어하고 막 이러는데 네. 공직 사회는 여전히 그런 거 좀 눈치 보고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죠.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많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종시에 저도 이제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부처 공무원들을 쭉 만나보고 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현실적이고 또 그 40대, 50대 기성세대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런 걸 또 이해를 하고 그런 문화에 살았으니까요. 그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공직 문화도 좀 바꿔보자. 예, 공직문화를 바꿔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3개 분야 8개 과제. 예,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입니까? 예, 크게 나눠서 저희가 이제 인재혁신, 그다음에 이제 제도혁신, 그 혁신을 확산하자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이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인재 제일, 예. 그다음에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무원의 경우에는 뭐 공무원 헌장도 있고 행동 강령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것을 관통하는 어떤 인재상이 이렇게 정립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직자 인재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재상,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 중심의 인재상. 예를 들면 삼성 같은 데는 뭐 첫 번째 패션, 열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인간 및 도덕성에서 인티그리티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창의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거는 우리 국내 기업 같은 데는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딱 가슴에 와닿는 쉽게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이번에 만드셨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만 7천 명 대상으로 예.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은 뭐 국민 중심의 고객 배려, 그다음에 이제 적극 열정 헌신.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다음에 창의 변화, 혁신, 뭐 이 정도가 큰 세 가지 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인재상을 정립을 해서 이런 것을 채용이라든지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이런 부분에 기준으로 삼자. 쭉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재 혁신 부분이고요. 네, 인재 혁신이고. 제도 혁신 부분은 그럼 어떤 게 이제 제도 혁신은 이제 그런 것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근무 방식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고요. 또 혁신 확산은 이제 이런 것을 중앙부처뿐만이 아니고 각종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까지 이제 확산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인재상을 정립하는 거는 좀 철학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구체적인 건 제도 혁신 분야가 과제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제도가 뒷받침돼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간디 인도의 간디 그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도 내가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내 돈이 들어가는 내 일,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서 또 난관에 비치면 새로운 방법이 없는지 창의적으로 할 수가 있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도 적극 행정을 강조해 주신 바 있고 지금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방송 지켜보시는 많은 그 일반 국민들은 왠지 공직사회는 그냥 꽉 막혔어.
예, 그냥 그런 부분이 매뉴얼대로만 해. 예, 예. 적극적으로 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을 네. 안 하고 예. 혹시 그러다가 자기한테 불이익 가면 어떨까 해서 그냥 너무 까탈스러워.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적극 행정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적극행정위원회에 내가 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하는 자체가 귀찮을 수도 있고 또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네, 각 기관마다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 중앙, 지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규정에는 이런데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하면 예. 적극행정위원회를 찾아가서 심의를 받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국민분들께서 뭐 공무원이 규정 탓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보자라고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은 민원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요청을 하시면은 예. 그건 이제 공무원 또 그런 부분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그런 좀 서로 노력하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위원회까지 다 각 기관마다 예. 의무적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네. 그런데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와 관련된 그 데이터, 그러니까 통계 그것을 활용한 뭐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실적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규정과 뭐 규정이 위배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걸 적극 행정으로 했을 때 나중에 혹시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소송 지원을 소송 한다. 지원도 됩니다. 소송 지원도 건당 뭐 3천만 원이라든지 뭐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그 젊은 공직자들을 직접 초장님이 만나 보시면 네. 옛날보다는 좀 뭔가 정말 국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전히 규정대로 하는 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그 10년간 이제 공무원 채용 경쟁률도 떨어지고 예를 들면 뭐 국공채는 한때는 뭐 70대 1에서 뭐 지금 30대 1 아니면 7공채는 100대 1에서 뭐 40대 이렇게 좀 하락한 경우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5년 내 이제 퇴직자들 그러니까요. 네, 신세대 MZ세대 그 이탈률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이 과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면 새로 들어온 직원들의 어떤 직무 능력 그것은 어떤지 한번 저희도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최근에 한번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라든지 교수 요원 대상으로 한 830명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최근 들어와서 점점 최근에 온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직무 역량이 어떠냐라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해봤더니 다행스럽게 아주 좋아지고 있다. 직무 능력이라든지 뭐 기획력, 창의력 이런 것은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좀 아쉽게도 이제 그 공직이나 헌신 그런 것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교육 훈련이라든지 신입 직원 교육을 통해서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긴 뭐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들은 얘기들이 네. 뭐 어마어마한 경쟁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십 년 전에는 뭐 지금 그때부터 공직 생활 하신 분들이 들으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수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스펙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이 구급으로 대거 들어와가지고 뭐 일선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가서 별의별 새로운 일들을 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80년대에 이제 공무원에 들어왔지만 제가 들어왔을 때하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온 그 후배들과 최근에 들어온 그 신입 직원과 비교를 해보면 점차 직무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제가 50이었으면은 2000년대 초반은 한 뭐 100, 지금 한 150 정도. 상당히 저희가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 지식이나 기술, 기획력, 업무 관리 능력 이런 것은 많이 상승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뛰어난 인재와 창의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와서 쉽게 안 나가고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네. 그 환경을 어떻게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이제 떠난 이유가 그 낮은 보수와 이제 경직된 공직 문화인데요. 때문에 낮은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하위 실무직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우 상박을 적용해서 보수 여건을 좋아지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뭐 맹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항산 이후 항심. 뭔가 이렇게 좀 생기는 게 있어야 생계가 돼야지 평상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예. 이 소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우 상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하위 실무직 공무원들의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공직 문화 개선. 아까 말씀하신 혁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혁신, 공직문화 혁신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는 게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공직문화 이제 확산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나뿐만이 아니 정부 제도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중요하지만 또 이제 구성원들 자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기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퍼스널 스킬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경영학도나 행정대학원에서 인터퍼스널 스킬을 가르칩니다. 이거의 요체는 그렇습니다. 그 훌륭한 이제 의사가 되려면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뭐 인턴 아니면 레지던트를 거쳐야 하듯이 훌륭한 관리자가 되려면 사람과의 관련 속에서 대인관계 스킬을 익히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조직 관리가 잘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인터퍼스널 스킬의 이제 기초는 이제 EQ입니다. 감성지수, 정서지능, 감성지능 혹은 뭐 EI라고도 하는데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에서 정서지능, 감성지능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지식 기술을 배우려면 IQ가 좀 좋아야 되고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려면 EQ라고 하는데 EQ라는 건 뭐 제가 책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공감을 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되고 또 훌륭한 관리자가 되려면 이제 그 스타트가 경청이라고 합니다. 들어야죠. 많이. 그래서 그렇죠. 미국의 이제 관리자들한테 관리자로서 중요한 소양이 뭐냐라고 했더니 의외로 경청을 많이 꼽더라. 네. 바로 그런 식으로 조직 인사 공직 문화와 그런 혁신이 지속된다면 뭐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 공직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희가 그런 이제 인재상을 정립을 하고 또 이제 공직 문화를 혁신해 나가면 뭐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 공무원들이 모두 다 국민 중심에서 고객을 배려하고 이걸 내일처럼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하는 뭐 그런 공직 사회가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연간 근로 시간이 21년도 기준입니다. 한 1,900시간으로 상위 3등이죠. 장시간 노동이죠. 장시간 노동에다 문제는 또 생산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29인데요. 저희가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1,908시간 정도인데 가장 세 번째로 많이 노동을 하고 있고 근로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생산성이 낮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정부 경쟁력도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는 1,500시간 일을 안 하면서도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직문화 어떤 혁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좀 더 적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좀 생산성 있게 일해서 정부 효율성을 좀 높이자. 뭐 이런 부분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분들께서 보시기에 정부 인사 행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공무원 채용 시험이 흔들리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공정한 채용부터 공무원의 교육, 그다음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퇴직 후 재산 등록 이런 부분까지 엄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인사 관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 더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제로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다들 책임장관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책임장관제란 어떤 겁니까? 뭐 일단은 책임을 지려면 자기한테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권한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조직을 움직이려면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대폭적으로 부처에다 이렇게 이양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인사 부분만 하더라도 최근에 약 47개의 과제를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뭐 이렇게 뭐 현실과 맞지 않는 좀 과도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어떤 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혁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인가 뭐 방금 언급하신 47개의 그 인사 규제 혁파를 선언하셨던데 네, 네. 인사에도 규제가 있습니까? 인사의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이런 겁니다. 네. 승진을 하려면 최저 승진 소요 연수. 여기에서 5급에서 4년 이상 뭐 아니면 예를 들면 그런 게 다 규제입니다. 가이드라인이죠. 보기에 따라 규제 많네요. 이 사람이 진짜 유능한데 승진시켜야 되는데 승진을 못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어디 다른 데로 전보를 가려해도 여기에서 1년 반 혹은 2년간 있어라. 그러니까 적재적소 적시 인사를 좀 저해하는 그런 규제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규제는 규제인데 그런 인사 규제가 없으면 너무 또 누구한테 특혜가 집중되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또 문제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사 특례 규정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기관에 따라 어떤 데 그 채용부터 뭐 승진 평가 보수 뭐 이런 부분이 뭐 특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 특례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는 채용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달리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약 14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런 인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한 많은 기관에서 우리 부처에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달리 하겠다라고 해서 달리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사 특례가 늘어난다는 거, 인사 특례가 확대된다는 거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 내에서는 이제 어떤 형평성이 있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각 부처들에서 어떤 특례들을 요구하고 어떤 특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3개 등급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A, B, C 등급인데 S, A, B, C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인원 수가 한 50명, 100명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인원이 몇 명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는 그냥 2등급으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거의 유사한 일을 하는 그런 분야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청사 방호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유사한 일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3, 4개 등급을 나누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청사 방호라면 청사 지키는 일 하시는 분들, 그분들 이제 그분들을 A, B, C로 나눌 수 있느냐?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는 이런 건 이제 특례를 둬가지고 자기 부처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이제 특례 규정의 이제 하나의 샘플이 되겠습니다. 또 가장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지적해오고 요구해오면서 또 동시에 좀 어려운 숙제인 게 한 번 공무원 되면 그냥 평생 공무원 이게 아니라 민간 조직에도 좀 나가서 경험도 좀 쌓다가 다시 또 공직에 들어왔다가 또 뭐 원래 공직자 출신이 아닌데 민간에 아주 톡톡 튀는 인재를 발탁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교류, 민간과 공직사회의 원활한 교류는 좀 어려울까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공무원 조직을 보면은 행정학에서는 인사행정에서는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크게 나눕니다. 폐쇄형은 밑에 9급부터 들어가서 쭉 1급까지 그 중간에 누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구조고요. 개방형은 아무 직급에나 아무나 수시로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절충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차관 정무직 같은 거 보시면은 다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시고 또 내부에서 승진하고요. 또 이제 국과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방형직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개방형 그 보직 국과장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래 안 됐죠? 개방형직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2000년이고요. 그러니까요. 최근 이제 2015년에 경력 개방형이라고 해서 이런 직위는 꼭 민간인만 들어오도록 완전히 그거는 내부 승진 안 되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들고 나서 외부에서 개방형직에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가 3배나 지금 획기적으로 들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개방형의 약 40%는 이제 지금 외부로 채워져 있고요. 또 이제 중간에 국과장으로 이제 개방형직을 하고 있고. 또 5급이나 이제 7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채도 하지만 그 민간 경력 채용이라고 해서 민간 전문가들 민간에서
근무 경력이 있다든지 예. 학위가 있다든지 자격증이 있으면 또 따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밑에 공채부터 공채를 통해서 승진을 하는 것과 또 중간중간 직급 단계마다 이렇게 외부에서 수혈하는 이런 절충형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민간에서의 인재 유입을 통해서 좀 더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은 좀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뭐 저나 이런 세대들은 공무원 조직하면 그냥 꽉 막혀 있는 거로만 생각하거든요. 철밥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여 년 전부터 개방형 개방형직이 자리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 민간 경력자 채용 제도도 늘어나고 있다. 전체 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몇 %가 이렇게 채워진다. 이런 걸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공무원 하면 그냥 공채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주로 저희가 이제 5급, 7급, 9급 공채를 하고 있는데 7급하고 9급에도 또 그 지역 인재라고 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학점이 좋다든지 이러면 또 학교장 추천으로 시험을 또 따로 봐서 지역 인재를 또 채용하고 있고 또 민간 경력도 이렇게 채용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국과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개방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널리 알려주셔야 많이들 또 도전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책임장관제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 소속 장관의 인사권을 확대하는 방향,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인사처가 가지고 있는 크게 뭐 서너 가지 방법인데요. 인사처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라든지 저희하고 협의하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과도한 이제 기준,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좀 플렉시블하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해주면 장관들의 숨통이 트이는 예,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인사 특례를 좀 더 확대하는 뭐 이런 것이 책임장관제의 인사 분야에 대해서 자율성을 갖는 하나의 뭐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처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얼마 전에 국가고시센터를 민간에 개방해서 다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저도 그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진짜 거기는 감옥이더군요. 감옥이죠. 그게 국가고시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 국가고시센터는 이제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모든 시험, 객관식 시험이나 주관식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뭐 5799 공채 말고도 저희가 각종 기관 또 위탁을 받아가지고 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17종 시험에 347개 과목, 시험 문제로는 약 5천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리고 인원도 만만치 않겠어요. 예, 한번 거기 들어가면 최대 275명까지 수용이 되는 그 이제 출제 센터가 사실상 뭐 감옥과 같은 곳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외부와의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인적 보안, 시설 보안, 그다음에 통신 보안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들어가게 되면 일단 휴대전화 반납하고 그 안에서 인터넷이 안 됩니다. 오로지 핫라인 전화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들어갈 때 조리하시는 분, 음식 만드시는 분 7분, 최대 7명, 8명 같이 그분들도 갇혀 있는 거죠? 같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간호사도 그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시험 끝날 때까지 나오질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이제 뭐 직계 좀비속이 이제 사망하든지 그런 큰일이 있을 때 보안업체 요원 한 2명하고 같이 나와서 상당해도 감시자가 따라가서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안에 또 이제 시설 보안은 이제 들어가면 밖에서 이 안이 보이지가 않고 또 창문 자체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드론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촬영할까봐 드론이 못 들어오도록 방지 이렇게 그물까지 쳐져 있고요. 그 안에서는 뭐 음식물 재료도 일단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말리는 장치가 돼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도 못 버린다면서요? 못 버립니다. 그 안에서 다 모았다가 시험이 끝나야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에 관해서는 진짜 그 공정성,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가시험 문제 출제 오류율이 0.06%, 거의 뭐 서너 문제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출제위원으로 오라고 그러면 다들 싫어할 것 같은데요? 많이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세상과 좀 단절돼서
좀 자기 수당도 좀 많이 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수당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예, 아쉽게도 많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그냥 사명감 때문에 오신다고 하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출지센터를 사실 개방을 한번 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개방이라기보다는 외부에 한번 공개를 한 이유는 행정은 좀 투명하고 그렇죠. 예, 그래야지 그 국민분들께서 신뢰한다는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게 되면 억측이 생기고 투명하지 않고 공개를 하지 않다 보면은 신뢰가 쌓이지 못한다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를 쳐다보고 네. 공무원 인사에 관심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한 40초 한 말씀 하시죠. 네. 국민분들께서 보시기에 정부 인사 행정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공무원 채용 시험이 흔들리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공정한 채용부터 공무원의 교육, 그다음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퇴직 후 재산 등록 이런 부분까지 엄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인사 관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 더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그리고 국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창의력을 갖고 펼치는 행정, 네. 그런 공직 문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TV 국정초대석 오늘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